갔다 온 거 아닐까? 되게 짧게 갔다 오셨구나.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신혼여행 갈 데도 없고. 맞지. 에휴, 불편한 게 많아. 제주도로 갔다 왔을까? 어때요? 제주도 풀보가 좋은 데 같은데. 잠깐만. 하나만 찍을게. 이게 무슨 노래인데 자꾸 내 머릿속에서 맴돌까 했거든? 뭔지 네. 알겠어? 뭐예요? 이게 서든어택 오프닝이야. 아 진짜요? 서든어택에 딱 접속을 해가지고 그 막 캐릭터 고르고 TV 네. 고르고 할 때 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이 소리가 나. 이 소리가 이게 무슨 노래인가? 언젠가 또 무슨 주문 같은 게 계속 외워지는 거야. 네. 자라독시드. 그거 그랑조 아니에요? 오! 그랑조 그 빌런이 사는 그건데. 이게 뭐? 근데 이 뭔가 궁금했을 때 꼬리를 메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답이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 네. 그 희열이 있잖아요. 답이 나오면 참 기분이 좋아. 네. 우리 이제 3장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할 차례인데 이 책은 우리가 일정이 있어서 좀 이렇게 오래 걸렸던 내일 거. 하자 네.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해서 그런 거지 책이 어려운 책은 아니었어. 그냥 굴술술 읽어지는 책이어가지고 뭐 읽는데 오래 걸리는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챕터가 되게 짧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요새 유행일까? 아니면 이 책만 그냥 이렇게 쓰여진 걸까? 요런 레파토리가 조금 유행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요런 책들만 빨리빨리 읽어지니까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책 소개하는 거 이렇게 봐가지고 그 책을 보러 서점에 가면 거의 다 이렇게 챕터가 짧아. 맞아. 그래서 요즘 예능을 봐도 예전에는 무한도전이 하는 날이다 싶었으면 무한도전이 시작하는 그 본방송이 하는 날 TV 앞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었는데 요즘은 짤로 보잖아. 나도 런닝맨 같은 걸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짤로 그냥 이렇게 보거든. 그런 것들처럼 책들도 이렇게 원 테이크로 이렇게 쭉 가기보다는 그냥 주요 장면만 이렇게 짤로 만드는 게 이런 스타일인가 싶기도 하는 생각도 해봤어. 근데 저는 한 번에 쭉 가는 게 좀 더 좋던데.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건담을 만들어도 까면 다 만들어야지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렇지. 네. 중간에 딱 끊기고 다시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뚜껑을 열기가 싫어지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잭 스나이더 것도 4시간이 넘잖아요. 중간에 끊었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새벽에 다 봤잖아요. 와이프 옆에 자는 데는. 야, 근데 그게 그렇게 몰입감이 좋았어? 엄청 좋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기존의 극장판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 극장판보다는 훨씬 낫고 편집을 훨씬 잘했어요. 개연성도 잘 맞고. 그 전에 극장판은 진짜 뭔 개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 호영아, 그게 왜 4시간이나 해야 돼? 그러니까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2시간짜리 극장판에선 이 한 캐릭터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서술이라던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지. 다 편집이 돼서. 그래서 저는 뜬금없이 나와서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좀 길어진 것 같다는 것도 한편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극장 개봉용이 아니라 그냥 스트리밍용이니까 중간에 잘라서 봐도 되고 아니면 한 방에 쉬는 날 그냥 집에서 풀로 봐도 되고 잠깐 일시정지했다고 뭐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이러니까는 그냥 길게 쭉 만든 거 아닐까요? 그리고 잭 스나이더가 중간에 감독 교체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분명히 후속작을 자기가 안 할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는 그냥 여기 한 편에다가 다 때려 박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구나. 옛날에 내가 다크나이트를 볼 때 그것도 러닝타임이 좀 긴 편에 속하잖아. 보다가 이미 시계를 봤더니 1시간 반이 넘은 거야. 근데 1시간 반쯤 지나면 어디냐면 그
아니 고담 씨가 고립되고 헬기 뜨고 막 다리 부서져 있고 그때부터거든. 거기서부터 절정이잖아.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아니 1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스케일이 이렇게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절정이 안 갔으면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지으려고 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었거든. 그래서 그 앞전에 비기즈? 그런 영화를 봐서 그런가 이 4시간을 시작하기가 왠지 그죠? 막막해. 저도 되게 막막해서 중간에 끊었다가 내일 또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잘 때 와이프 잠든 거 보고 그때 틀어가지고 새벽 4시까지 봤어요. 아 대단하다. 그냥 보다 보니까는 본 김에 그냥 다 봐야겠다. 잠도 안 오는데 이러고 그냥 쭉 봤어요. 나는 이번에 3장은 읽자마자 부자의 정의에 대해서 새로 했어. 알지? 206페이지. 네. 저도 여기 적어놨어. 여기야. 너도 여기서 멈췄다고 네. 생각했어. 부자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들이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에디션으로, 그러니까 뭔가 배럭 맞냐? 배럭이 아니지. 뭔가 하나 지었으면 그 옆에 애드온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이 바뀌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이 건물을 짓는 거라면 이제부터는 이 애드온이 뭐냐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우리 현대 사회에 많이 강조되는 게 이런 게 디테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 저는 이 부분을 딱 보면서 그치 틀린 말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어떻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나중으로 치우고 우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눈앞에 있으니까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가 타노스 패거리와 싸우는데 타노스 밑에 있는 에보니모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를 이기고 그 다음에를 이기고 타노스를 죽이고 이런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에러 모르겠다 이러고 타노스부터 우선 조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부자가 되어도 문제가 있으면 뒤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마음 편해지지 않을까요? 문제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얘를 해결하고 얘를 해결하고 얘를 해결하고 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먼저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돈이잖아. 네. 그런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인생을 사는 거는 그럼 제일 꼭대기에 있는 문제는 뭘까?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구나. 항상 모든 애니메이션이나 영웅담이나 이러면은 제일 약한 적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겨나가서 최종 보스를 깨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냥 최종 보스 먼저 조지면 안 돼요. 그 밑에 애들은 나가서 와해가 될 텐데. 그렇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그러면 이 부자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호영이랑 얘기했을 땐 약간 나는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너랑 나랑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로 한번 골라봤거든. 네. 내가 생각했을 땐 그때 그 한남동의 어머니야. 돈으로 해결 안 되잖아. 네.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자식 교육은 사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그 증손녀가 생긴 거냐? 그냥 손녀가 생긴 거. 아니 손주가 생긴 거지. 손주가 생긴 네. 건데 마냥 기쁘지는 않을 거라고. 네. 안 기쁜 거 같아. 문제로 발견될 거라고 느껴졌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니까. 그러면은 자식 농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데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일에 시간을 많이 몰두를 해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럼 일에 몰두를 많이 하면은 가족에 대해서 조금
해이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것도 맞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돈을 먼저 버는 것보다 얘가 먼저인가? 그래서 그런 문제 많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네. 있고 혼란해하고 있어. 그리고 여태까지 너도 그런 압박을 네. 되게 많이 받았을 거야. 네. 근데 호영아 잘 생각해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도 된다고 생각해. 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꼭 노동이라는 게 시간을 때려받거나 체력을 때려받아서 하는 노동은 이제 끝나버렸거든. 더구나 우리가 하는 일은 더더욱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이 직업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 입사해서 결혼하기 전에 애가 생기기 전까지는 확실히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길고 야근도 많이 하면 확실히 소득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하고 있는 지금 딱 그 과도기의 단계였어가지고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나도 그래서 우선 사람들이 우리 일로 봤을 때 우선 나를 제외한 사람들이 야근을 하는 이유를 많이 이렇게 지켜봤어. 지켜봤더니 야근을 하는 이유는 낮에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사람을 만나는 거고 저녁에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었던 거고 내가 봐온 사람도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건데 과연 이거는 근무인가 아닌가. 네, 저도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보고 거의 대다수가 그러니 거기에 오는 약간의 딜레마와 그럼 이걸 효율적으로 바꾸려면 낮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 그럼 낮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 뭐 요렇게 하다 보니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 보니 막상 조금 소득이 줄어들더라고요. 이것저것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소득이 좀 줄어들어서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면 이 실험 방법은 틀린 건가? 하고 처음에 조금 생각을 하다가 여기 뒤편에 보면 그 예수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 얘기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218페이지에. 네. 예수님이 도로 가고 하는데 문제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 문제 없어.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요 페이지가. 딱 요 페이지 읽었을 때는 그치 이러면서 옛날에 했던 그 딜레마의 고민을 한 번 더 상기됐다가 요 페이지 와서 그래 맞아 문제 없어. 이래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편안해졌어요. 이 페이지에서. 그랬구나. 나는 그리고 그 앞전에 말했던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 고민들 이렇게 따졌을 때 과연 그 시간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그 시간까지 했던 건 근무인가 아닌가라는 것까지도 따져봤고 또 생각해 본 게 그렇게 해서 계약이 늘어났다 치자? 근데 그러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들이 너무 많았어. 뭐죠? 밥값과 차값과 택시비와 대리비와 깎여나가는 체력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부담감까지 생각하면 이건 부대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잃는 게 너무 많았어. 얻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얻는 걸 어느 정도를 맞춰놓고 지출도 또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내려놓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일 안 하고 이렇게까지 쓰지 않아도 요 정도로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만 세팅을 해놓으면 되겠구나 했었던 것 같아. 그 실험을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네. 언제가 잘 되겠죠. 요거 괜찮은 방법이다 싶은 건 나왔어? 아직 획기적으로 뭐가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것저것 테스트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이런저런. 상담 시간도 좀 최대한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운이 되게 좋았었어. 아줌마 친구들이 많았거든. 애기 엄마 친구들. 이 친구들은 낮에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친구들 위주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언제부턴가 애기들이 조금 크니까 취업전선에 다시 나가더라고. 그럼 그 회사에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만나는 그 회사 사람들, 사장님들, 이런 게 좀 운이 되게 좋았어. 그리고 자영업 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어가지고 갈 데 없으면 찾아갈 수 있는 고객인데 친구인데 늘 문이 열려있는 사장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도 운이 좋았어. 그런 분들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누나가 네. 다니는 회사는 어때? 미용실은? 미용실이요? 나는 갖지 못한 툴이다 보니까 되게 좋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있거든. 나쁘지는 않은데 저희 누나는 미용실이 이제 미용고 학생들 스텝으로 쓰면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 월급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물갈이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는 애들이 다 18, 19, 20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다 지방에 있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걔네들이 디자이너가 돼서 정착을 해내는 애들은 손에 꼽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새로 왔던 애들이 조그만한 계약들 하나씩 했다가 그 미용실을 빠져나가면서 해지되는 것도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계속 물갈이가 좀 자주 되다 보니 혹은 너무 어리다 보니 그 부모님한테 아직 의지를 하고 살고 있는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막 큰 계약들이 막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자잘자잘하게 하나씩 했을 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네. 실비 정도밖에 유지가 안 돼. 아 그렇구나. 5만 원짜리 뭐 딸종 같은 건 아직 안 해봤어? 네. 지금 거기가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부터는 워낙 힘드니까 저희 큰 누나가 밑에 있는 월급 받는 디자이너보다 월급이 작게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원장인데. 그래. 저희 누나는 손님을 받은 거에서 몇 프로를 떼서 받는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인센티브 제로. 큰 누나는 원장이니까 커트 비용이 비싸고 신입 디자이너들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그냥 순수 월급으로만 받거든요. 걔네들은 커트비 자체도 싸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비싸고 싼 걸로 가면은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싼 애들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예약이 차 있는데 저희 누나는 예약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야, 내 이번 달 월급 120 나왔다. 이러면서 전화가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힘들 때 좀 계약들이 좀 정착돼 있던 디자이너들의 계약들도 좀 해지됐던 경우도 많고. 네, 좀 유지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뭐 나쁜 풀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미용고 애들이 지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공부나 이런 쪽으로는 해본 적도 없고 잔잔한 계산도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진짜 흔히 말하는 노는 아이들이었던 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자기가 아플 거라던가 아니면 저축을 해야 될 거라던가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딸종은 타겟팅이 15세요. 네. 왜냐하면 납입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해버리면 추가 이자가 2%씩 계속 80세까지 꽂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진짜 타겟층은 15세인데 맞아. 15세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저도요. 15세를 만나기도 쉽지도 않고 그 또래의 부모님들은 이제 애들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집안 애들은 그거 자체도 좀 아예 저축이란 걸 아예 못하고 있으니까. 야! 한남동에 그 어머니 그 막내딸한테 딸종 입히면 좋을 텐데. 지금 10대잖아. 18, 19? 네. 그러니까 15년 납해버리면 추가 2%가 네.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구가 멸종해도 그건 나가는 거잖아. 80세까지. 네. 지금 제왕절개 해가지고 병원 퇴원하고 산후조리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민등록번호 나오면 바로 연락 주신다고 하셨는데 출생신고를 좀 늦게 하셨나 봐요. 솔직히 자기도 기분도 별로 썩 좋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것도 짜증날 테고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출생신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직 못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더 나누고 싶지만 레코딩이 돼서 못할게. 야, 근데 이게 나는 이걸 보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 완전 불가능하죠. 그럼 호영아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막연하잖아. 네. 그래서 저는 요런 것들이나 아니면 성당에서 요런 사례들 막 성격에 있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와,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정도면 사기꾼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모르지. 그래서 타임머신 만들면 네. 마요네즈 만드는 놈도 찾아보고 싶은데 예수님도 만나야겠다. 예수님, 석가, 공자, 노자 다 만나고 싶어. 책 들고 갖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자, 가만히 있어 보자. 몇째 줄? 예수님 해보세요. 예수님 이거 빵 쪼개가지고 빵 세 쪽으로 몇십 명 먹이셨잖아요. 계속 쪼개보세요. 얼만큼 들어나. 그러니까 내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랑 악마 새끼랑 다른 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악마 새끼가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면 예수야 해봐. 예수님 해봐. 했는데 예수님이 너 악마의 말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 한 거잖아.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진짜로 나 같은 놈이 타임머신 만들어서 갖다 치면 그렇게 악마로 묘사되어 있을 수도 있는 네. 거잖아. 신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며! 이러면 내가 악마 새끼가 되는 거잖아. 의심할 수도 있지. 해봐요. 했다며! 나눠봐! 이랬잖아. 맞아요. 오병이요! 야, 장난 아니야! 해봐! 보고 싶어서 왔어! 했는데, 저 사탄 새끼!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결국 악마랑 사람도 한 끗 차이인가 봐. 이 맨 마지막에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한밤중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낚시를 취미로 하고 있는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시고 야밤에 낚시를 하러 가시는 건데 진짜 부자가 한밤중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는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냥 단순히 1차원적으로. 나도 최근에 이거를 우연히 배웠는데 깜짝 놀랐어. 이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 내가 자주 얘기하는 김승호 회장이라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부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했거든. 이 사람이 얘기한 부자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 이익을 내서 이 자본으로 이 이익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이게 부자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 근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부자의 반열에 올랐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눔을 하고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이라고 명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아까 봤던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어가지고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인 거야. 이게 딱 맞아 떠들더라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 이게 갑자기 그 동영상은 8개월 전에 나온 동영상인데 갑자기 내 앞에 왜 나타났으며. 근데 그분은 그런 강연 같은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강연비를 받지 않아요? 강연비 받을걸? 왜냐하면 그 강연에 참석하려면 회비가 들어가. 네. 그러니까 들어가겠지. 그럼 강연비를 받아서 강연을 하는 건 일 아니에요? 그것도 일이긴 일이지. 하지만 그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생산하는 그 일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굳이 생산을 할 필요는 없는 상태. 나가기 싫지만 어김없이 나가서 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분야의 일을 반복하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그러니까 이 일이 가치가 없고 이 일이 가치가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일은 아니잖아. 이게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도 이런 맥락이었을 거야.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내가 가진 그 나머지 같은 뭐 기부하든가 뭐 사회 환원하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맥락인 것 같아.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 이게 그 최신도 영상도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왜 나타났으며 이 책의 지문과 여기랑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그렇다면 진짜 요령도 없고 편법도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만 하면 정말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거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 나도 그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건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도 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최근에 또 배웠는데 20년이래. 20년? 근데 20년 동안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20년을 또 생각해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랑 또 물려.
근데 또 1만 시간의 법칙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1만 시간을 어떻게 어떻게 보내느냐에 보내느냐에 따라 따라 다르잖아. 달라잖아요. 노력. 그러니까 그 20년이 순수한 20년이냐, 압축된 20년이냐, 그냥 맹탕맹탕해도 20년만 보내면 되는 거냐.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걸 1만 시간의 재발견 나오죠. 네. 뭐 그런 책들은 다 많은데 아무도 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일정 부분만 하고 나머지들은 또 결국 노예처럼 살다가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 이게 그냥 지구상에 있는 시스템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20년이라는 생각도 했을 때 다시 이 책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체력이 나오더라고. 버티는 자가 이긴다. 다시 처음으로 나왔어. 그래서 1장이 버티는 자가 이긴 건가? 그런 건가? 좀 나한테 여러모로 신기한 책이었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책만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한테 깜짝이야. 이 책만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한테 좋은 책이야 봐봐 하고 이렇게 줘버리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도 만약에 이 책을 불과 반년 전에 만약에 이 책을 읽었으면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뭔 소리야 이럴 것 같은데 이 과정 안에서도 수없이 우리가 책을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대화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물리면서 이렇게 돌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돈이라는 책도 썼고 이런 멘토들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 델롬델인가? 안 될 놈 안 되는 건가? 약간 확실히 내가 좀 스스로가 느끼기에 타인에 비해서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버티기라 그런가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 저도 딱 앞부분은 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버티는 게 최고긴 하지. 결국 평탄한 길을 걸어도 힘든 건 똑같고 부자가 돼도 힘든 건 똑같구나. 맞아. 힘든 건 똑같아. 다만 그 힘든 삶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떻게 세상을 살고 싶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군인, 대통령, 공무원, 대기업 직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예를 들면 내가 가진 건 비록 많지 않지만 가진 거를 쪼개서 좀 돌려주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 치면 그 사람의 직업이 딱히 정해되어 있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호영이가 얘기했듯이 부자가 되어도 삶은 힘들고 가난뱅이여도 삶은 힘들고 중산층이어도 삶은 힘들고 어쨌든 삶이 힘들다면 그 힘든 삶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지켜내면서 살 수 있는 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확실히 요즘은 그런 직업적인 거에 대해서 뭔가 강박관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행이지. 네. 그걸 막 사회적으로 봤을 때 되게 저는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마다 그래 내가 이 나이 됐는데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다른 거 못하겠지, 이거 평생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요즘 들어서는 굳이 꼭 이것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굳이 꼭 한 군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내가 이미 장인이 아니라면 근데 내가 만약에 장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맘먹었다면 그것도 필요한 거고. 목숨 걸어야지. 앞에 1, 2장에 비해서 3장은 생각보다 많이 안 접혔지. 네.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3장을 보면서 너 안 해봤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
너 이거 너 안 해보고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하는 거 쓴 거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 네, 저도. 그래서 전 229페이지를 보면서 그 복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발로에프가 챔피언이었잖아요. 챔피언이었는데 내주었을 때 내가 도전자보다 체중이 많이 나고 신장이 더 커서 경기가 매우 힘들었다? 라고 말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얘기했다면 얘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챔피언인데? 챔피언이면 체급이라던가 리치가 길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모르는 애가 아닐 텐데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제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체급적으로나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저 사람보다 다 큰 사람들만 상대를 해봐서 작은 사람에 대한 상대가 경험이 부족해서 좀 힘들었다라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 무턱대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을까? 세계 챔피언까지 했던 사람이?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불현듯. 그렇구나. 그 뒤에도 읽어보면 재밌는 것 같아. 얘는 손에 이미 부상이 네. 있었잖아. 그래서 이 부상을 이미 부상은 있고 경기는 해야 되고 나는 도전자고 잃을 건 없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요. 얘가 도전자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얘가 챔피언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것도 많이 공감했어. 여기 그 230의 밑에 보면 하나를 가진 자가 10개를 가진 자를 이기는 경우는 인류 역사에 차고 넘친다. 다만 우리는 그런 승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앞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 용. 네. 그런 거랑 또 맞물리더라고.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야. 앞에 읽었던 내용을 또 하는 듯한 그런 그냥 사례 들기 같은 내용이어서 그렇게 많이 접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해본 적 있어, 호영아? 승자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와서 보면 그런 마이크 타이슨이라든가 조지 포먼이라든가 뭐 하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뭐 마이클 조단 이런 스포츠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미 좀 유명한 그런 사람들 이런 말을 쉽게 하거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부터도 이런 생각을 계속 했을까?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해서 유명해진 걸까 진짜로?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도 저 봤잖아요. 경기에서 져봤을 텐데. 한두 번씩은 다 져봤을 텐데.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안 가고 미래를 갈 수 있다면 아이 그것도 이상하다. 근데 진다는 생각 해보지 않을까요? 그런 걸까? 내가 얘랑 싸웠을 때 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얘는 이런 게 있고 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인 거지. 그렇다면 얘는 이런 애니까 내가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안 지겠다. 오케이 이렇게 연습해보자. 이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걸까? 지피지기 백전백승? 근데 드래곤볼에서 보면 손오공은 좋은 스승님이 있잖아요. 근데 베지터는 좋은 스승님이 없이 혼자서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평생 임자제. 맨날 처먹고 다니잖아요. 맨날 지잖아요. 근데 걔는 자기 스스로 절대 진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진다고 생각 안 해가지고 셀이랑 싸울 때도 또 완전 쉣 해봐. 난 안 져.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을까? 그래서 만년 2인자라도 될 수 있었던 건가? 어쨌든 강해진 거니까. 네.
그 여기 앞에서 50센트 래퍼도 총을 9번이나 맞았는데 진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은 거 한 번 더 해볼래 하고 노래 만든 거 아닐까요? 그러겠지. 뒤에 보내볼까? 그럴까요? Excuse me, sir. 그 양반 파산했다던데? 아 진짜요? 결국 다시 바닥으로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 흑인 특유의 문화 때문에 그렇대. 홈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흑인들의 문화인데 누가 이렇게 가족 중에 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머지 가족들을 다 부양하는 그런 문화가 있대. 그래서 최근에 파산했다는 소식을 얼핏 들어봤어. 결국 가족들이 발목을 잡았네요. 왜 또 그렇게 연관됐어? 형 저 차 빼달래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마무리 지을까? 네. 최대한 그래서 나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15장하고 16장은 수시로 볼 것 같아. 저도 그 부분은 좀 자주 볼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기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질문 때문에 이 책을 구매하긴 했는데 좀 전에 그 카페에서 나오면서 영화 책 좀 하면서 대표님이 이거 10번도 넘게 봤다고 하면서 말씀하셨거든. 근데 내가 드렸던 말씀은 대표님 저 3페이지 정도 읽어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야 이거 어려운 책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거든. 혼자 볼 너도 봐볼래? 도전? 알았어. 같이 봐보자. 다음 네. 책은 그럼 이거 해보자. 네. 얼른 가서 찾게. 네. 바로 나가야겠다.